머리에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한테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으로 보면 자 염색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받든 그거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냥 전체 우리나라의 그냥 평균적인 기준을 하면 이머리 뭐 새치 염색하면 뭐 한 4만 원 이렇게 받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펌 일반 펌 하면 한 5만 원 받든지 아니면 정말로 케어 펌 해서 뭐 7만 원 받든지 두 가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머리 지금 염색을 하면서 모발이 굵어지는 염색을 할 것이고 염색을 하면서도 윤기가 나는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을 하고서 모발이 단단해지는 염색을 할 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팅 펌을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염색 들어가고 여기 현장에서 바로 세팅 파마 들어갈 거예요. 염색약은 바르고 난 다음에 딱 7분만 들 거예요. 7분 후에 정확하게 10분도 안 들 거예요. 7분 후에 그대로 샴푸하고 온 다음에 그대로 세팅 펌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을 1시간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염색까지 하면서 1시간 반 정도의 모든 시술을 끝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알파에서 이렇게 7분 만에 염색이 나오면서도 완벽하게 새치 염색이 완벽하게 커버될 수 있는 염색약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전용으로 나오고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화펌을 발라도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 어때요? 다크 브라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열펌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물 빠짐이 없어요. 그리고 염색을 우리는 이 염색을 알파 염색을 할 때 모발이 굵어지는 염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5년차 젊은 원장님들의 매출을 더 많이 올려요. 그죠? 공감되시죠? 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내 고객들한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시대예요. 다크 브라운을 염색하면 새치 염색 맞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안 그래요. 모발이 굵어지는 염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봐봐. 새치 염색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과 모발이 굵어지는 염색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에 가격을 더 지불하겠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모발이 단단해지는 염색을 한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염색을 하고 나서 샴푸실에서 샴푸하고 와서 처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모발을 당겨봐요. 쭉쭉 늘어나는 걸 고객에게 확인을 시켜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왕에 오신 김에 여기 새치 염색 이렇게 젊어지게 새치 염색하고 모발도 굵어지고 이랬으니 여기에다가 세팅펌을 해보세요. 세팅펌은 못하잖아요. 이렇게 짧은 머리 못하잖아요. 솔직히 아까 원장님께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연화펌으로 해가지고 세팅 파마를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파마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계 하나로 직펌도 하고 열펌도 하고 케어펌도 하고 히피펌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얘를 140도로 놓고 이걸로 와인딩 들어가서 집게로 딱 집어넣거나 또 짧은 머리 같으면 집게로 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와인딩만 해놓고 우리가 보통 세팅펌 하면 뭐 한 30분 있다 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얘는 한 15분, 20분 있다가 그냥 바로 중화를 해버려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근데 그런데도 세팅 파마가 나와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이론 파마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론기 가지고 내가 한 2분, 3분 정도 뜸을 들이잖아요. 근데도 컬이 잘 나오죠. 근데 이 아이가 아이론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펌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발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중화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발을 구워주는 개념인 거고, 이 알파 스마트 펌기로 하는 부분들은 구워주는 게 아니라 모발을 스팀을 줘서 단단하게 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다른 직폰 모드 가지고 와인딩을 하면 그래도 10번 나오겠네, 세팅폰 나오겠네 이러는데 해봤는데 절대 안 나와요. 저희도 직폰 기계가 3대가 있는데 얘만 유일하게 나오는 이유가 얘가 세라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빠른 시간 안에 툭 떨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떨어져서 모발이 수소결합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얘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똑같은 원적에서 실리콘의 원적에서 성분이 이렇게 찍어서 모발을 딱 쪄줘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분 머리가, 그리고 아까 옆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세팅할 때 우리 연모 세팅 잘 돼요, 안 돼요? 연모는 세팅 폼이 잘 안 돼요. 축축 늘어져요. 이 모발은 정말로 가진 염색과 이런 것도 우리가 노화 요정에 대해서 모발이 막 가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세팅 파마가 안 되는 모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원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발 레이어드 커트. 요즘에 SNS 검색해보면 중단발 레이어드 커트가 1위예요. 그죠? 중단발 1위에서 C컬로 이렇게 손질된 그런 스타일들이 요즘에 가장 핫한 스타일들이에요. 그거 커트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오브 커트 해드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펌. 요거는 1시간 안에 끝나는 그 매뉴얼. 1시간 안에 펌과 염색. 얘는 세팅 펌인 거고, 직펌으로 해서 펌을 했는데 모발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또 선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펌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다시 이렇게 리턴하는 주기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스타일을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예쁜 스타일을 잘 뽑아냈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남성 고객님은 오늘 에즈펌을 할 예정이에요. 에즈펌은 자, 미용 해보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에즈컷 한 해보에 연재한 거 있을 거예요. 보면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서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요즘에 젊은 남자들한테 가장 핫한 스타일이죠. 에즈펌. 뭐 가일펌 아니면 에즈펌. 가일펌, 에즈컷, 에즈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운색으로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상도가 굉장히 있는 탈색으로죠. 거기 잠깐 올려놔보세요. 여기 이렇게 돌아보시면 컬러가 있죠. 그러면 이게 모발이 어느 정도 손상도가 있는지 딱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짧은 시간 안에 에즈펌을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즈펌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연화로 약간 물결형 살짝 굵게 웨이브 주게 할게요. 여기 이쪽 모델분은 강하게 뽀글뽀글한 펌을 할 거고, 여기는 연화를 해서 굵직한 웨이브를 연출을 할게요. 알파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나와서 저는 그냥 원밴드만 해요. 투밴드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알파의 모든 시스템은 뭐냐면 미용실의 스마트. 봐봐. 이거 하고 얘기해 줄게요. 왜 스마트인지. 자, 에즈펌을 할 때는 항상 탑 부분, 프론트와 탑 부분은 반대쪽으로 오버 디렉션 해서 와인딩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에즈펌은 일단은 볼륨이 살아요. 컬이 많이 나오면 안 되세요. 대신에 탑 부분에 볼륨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딩을 할 때 오버 디렉션을 해서 와인딩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까 원장님 일찍 오셨는데 빨리 시작 안 한다고. 조금 컬감이 강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왜 뽀글이 펌 있죠? 그걸 연화 펌으로 할 거고요. 일반 펌보다 연화 펌이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모고 모발에 힘 없는 모발들은 연화 펌 하시면 훨씬 더 컬이 탄력 있어요. 에즈펌이라는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펌이에요. 그죠? 흐름만 잡아주고 볼륨만 만들어주는 그런 펌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뽀글뽀글 하면 에즈펌이 아니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들을 하도 하니까
우리 선배 원장님들께서 아 저거는 꼬불꼬불하게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뽀글뽀글하게 막 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분 머리에다가 뽀글뽀글 파마해주면 뭐 되죠? 한상모 3, 그리고 케어펌, 알파 케어펌 1, 그리고 LTP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칼라면 여기에 있는 다크브라운 침술로 염색하고 난 다음에 폼 딱 하면 이 칼라 딱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직폼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직폼을 할 건데 머릿결 이거보다 직폼 몇 번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져요. 제가 여기에 LPP를 발라드릴 거예요. 근데 LPP가 혼자서는 모발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폼젤을 발라서 폼을 해서 LPP를 넣는 그런 폼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폼을 하는 거예요. 클리닉을 할 건데 LPP가 모발 속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 폼을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객한테 요금 책정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요금 체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 거칠고 이런 모발인데 직폼을 한 5번 정도 하면 모발이 엄청 건강해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머리 제가 직폼 할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이따가 한번 샴푸하고 난 다음에 모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쪽으로 모발을 케어해요. 사람들이 우리 미용하는 그 동료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펌을 하면 모발이 손상된다. 그죠? 근데 저는 직펌을 하면 모발이 더 건강해져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LPP를 넣기 위해서 폼제의 힘을 빌리고 이 알파 스마트 펌기에 이 로드의 원적외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얘도 역시 얼만큼 엄청 많이 지금 빗질도 안 돼요. 근데 이 머리를 직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미용실에서는요, 여기는 저희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정말로 많은 스타일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살롱에서는 당연히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LPP를 발라야지 훨씬 더 잘 들어가죠. 근데 이분 그 샴푸를 하고 오는 동안 그런 시간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많은 스타일들을 우리 원장님들께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스프레이도 뿌린 머리예요. 근데 정말로 많이 바르죠. 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폼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직폼의 좋은 점은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알파 스마트 펌기의 펌제는 알파 케어 펌제는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바르고 빗질 싹 해주면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요. 직펌의 장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골고루 많이 바르지 않아도 알파 스마트 펌기에 있는 실리콘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다 퍼져나가요. 저 아까 섹션 떠서 약 바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위에만 딱 바르고 그냥 빗질해 버리잖아요. 역시 지금 원 밴딩으로 해요. 고무줄이 두껍기 때문에 원 밴딩만 하셔도 충분해요. 얘는 그냥 둘 것이고 나머지 중화를 할 건데, 자, 알파 케어폼에 중화제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즉 중화제에도 영양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흔들어 주셔야 되세요. 중화 끝났어요. 정확하게. 저 원장님 이분 딱 5분만 있다가 로드아웃 해서 머리 헹구기만 해서 와주세요. 자, 우리가 하다가 고객님들 뜨거울 때는 얘를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도 살짝 받쳐주시고. 근데 에즈폼은 가운데 볼륨 빵 살아야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머리 탈색한 머리예요. 만져보세요. 어때요? 부드러워요. 오히려 더 두꺼워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앉아야 되는데 가버리는. 아우 달려있네. 건강해. 살짝 모발라고. 그 에지펌을 해드렸죠. 남성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드 아웃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중화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일반 펌 로드아웃 10분 있다가 로드아웃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스마트 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직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제가 보브 스타일을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객님 기분 좋으라고 아론 오일을 섞어 쓰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카리수를 넣어서 펌할 때, 염색할 때 쓰는 친구, 산성수를 넣어서 염색이나 펌 후에 중화제 전에 산성수를 이걸로 뿌려주고, 염색을 샴푸실 가기 전에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가위집 하나 여기다 딱 올려놓고 여글로 다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 있으면 얘 물 빼고 다 털어줘요. 얘가 길이 설정은 그냥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해서 어수선하게 할 필요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라인을 정확하게 커트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전대각 보브 스타일을 하도록 할게요. 전대각 보브 스타일을 하는데 그대로 모든 머리를 스퀘어로 쭉 당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A라인 다이애거널로 전대각 다이애거널. 지금 이렇게 짧은 머리를 세팅 파마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간 됐어요? 불러요? 아. 보브 스타일인데 저는 A라인 보브라고 해놓고 무조건 스퀘어로 그대로 잘라주고만 있어요. 45도의 시술각을 유지한 채로. 무척 하세요. 괜찮습니다. 연화할 때 지금 혼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다 로드아웃 해서 중화를 해요. 연화펌이지만. 그리고 또 젖으면 어때요? 빨아야 되잖아요. 귀찮죠? 1인샵인데 그대로 잘 놔뒀다가 쓰시면 되고 저 상태에서 중화하시면 됩니다. 받쳐서. 우리가 보브 스타일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무거운 보브 스타일보다는 뒷부분은 굉장히 절대된 A라인의 보브 스타일을 하지만 사이드는 우리가 가볍게 연출되는 게, 가볍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건조가 안 됐는데도 그냥 로드아웃 하고 난 다음에 중화제를 그대로 발라요. 그게 우리가 기존에 세팅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그거죠. 열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든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눅눅하게 그대로 수분이 다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다가 노트를 풀려가지고 이렇게 중화를 하죠. 이따가 결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팅이나 디지털 열펌은 모발을 붓는 방식이라고 보면 이 스마트 펌기로 하는 세팅 펌이나 이거는 모발을 찌는 개념이에요. 우리 강사님이 막 뽀글뽀글하게 하는 이런 그냥 털 나오게 하는 부분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물결 느낌을 하는 부분이랑 두 가지 세팅 펌을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들 이렇게 빠글하게 하는 그런 세팅펌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중단발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세팅펌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펌 끝났어요 벌써?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향이 너무 좋다. 고객님 지금 뿌려드리는 건 두피 영양제니까 헹궈낼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스캘프 토닉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따랐어요. 여기에다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자, 원장님 이거 뿌리니까 느낌 어떠세요? 두피는 어때요? 시원해요. 그죠? 두피 토닉 속에는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있죠. 뭐 홀스나 이런 거 먹을 때 하얘지는 거 있죠. 식용 멘톨이 들어가 있어요. 식용 멘톨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식용 멘톨의 특징이 화하죠. 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피에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항상 고객님 머리숱도 좋고 자꾸 머리 빠지고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오늘은 두피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드리는 요게 이 토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스킨 로션 바르듯이 이 두피 영양제를 항상 이렇게 뿌려주시고 난 다음에 스타일링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걸 습관화 하셔야 되세요. 꼭 요거 집에 가져가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빗질도 안 내는 머리가 이렇게 탄력있게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심지어 모발이 굵어졌어요. 100% 리얼이에요. 매직이는. 아니 직펌을 했어요. 아니 마술이. 네, 마술이에요. 네. 상당히 굵은 걸로 있어요. 연령층이 어느 정도 컵 자체가 상당히 굵게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방치 시간 얼마나 넣나요? 10분. 10분밖에 안 줬어요. 10분 만에 중화 루터 다 해서 중화하고 바로 세척해서 나온 거예요. 세팅펌이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40분 커트도 안 했으니까 40분 만에 세팅펌이 끝나는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 네. 뒷모습은 컬럼이 훨씬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사이즈는 제가 2개밖에 안 말았죠. 2개. 가장 굵은 거, 그 다음 거. 뒤에는 차츰차츰 해서 발랐거든요. 와인딩 있어요. 훨씬 더 마르면 그냥 곱슬한 이 정도 컬이 나올 거예요. 그쵸? 세팅펌 너무 쉽죠? 편안하게 하잖아요. 간편하게. 일단은 안 잡혀요. 연모였으면 이 정도 컬도 안 걸려요. 그죠? 그냥 마무리 에센스, 컬링 에센스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중화제에 단백질이 있으니까 뿌리털 동시에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 딱 차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위를 딱딱 자르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가위 자국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자를 때는 반드시 비드라이 가위로 미끄러지듯이 슬라이스 커트를 해요.